아들의 대학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도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라 좌충우돌하며 추석 때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대학 입시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항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한국과 같이 수시와 정시로 입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E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인딩이라는 제도는 일단 합격하면 무조건 그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규정인데 이 EA에는 바인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보통의 사립대들은 ED를 많이 하고 주립대와 공립대 등은 EA를 많이 합니다. 얼리 디시전이라고 부르는 ED는 바인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일단 반드시 그 학교를 가야 합니다. 좋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해 만든 제도 같은 겁니다. 싱글 초이스 EA는 ED처럼 바인딩은 없지만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RD, 즉 정시가 있습니다. 바인딩이 없으니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일단 싱글 초이스 EA로 좋은 대학에 살짝 하향 지원에 합격을 해두고 RD에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학 직원은 커먼앱이라는 곳에서 동시에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물론 커먼앱을 사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보통의 대학들은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곳에 에세이를 업로드해두고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커먼앱에 에세이와 성적을 모두 입력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세부적인 성적표를 다시 원합니다. 그것을 SRAR, Self Reported Academic Record라고 부르는데 신기한 건 일단 성적 입력이 학교가 아닌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죠. 보통 커먼앱에서 작성하는 공통 에세이는 650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기타의 다른 질문을 에세이 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100부터 500단어까지이며 질문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죠. 보통 미국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R1에 포함되는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의 연구 실적 등에 따라서 대학을 R1, R2 등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R1 등급은 높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대학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대학이 거의 4,000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R1 대학은 그 중에 146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R1 대학들은 학생들로 받은 등록금과 기타 기부금 외에도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500억 정도의 연구예산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비용들로 학교를 나눈다면 한국의 어떤 대학들보다 R1 대학들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리고 좋은 대학 기준 두 번째는 인턴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학교 주변에 큰 기업들이 있는 경우들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보통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주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면 그 주에서 가장 알려진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참고삼아 이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미국 1위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올해 등록금입니다. 이것저것 비용을 합치면 1년에 거의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립대들 등록금은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주립대나 공립대는 인스테이트인 경우 사립대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로 계산해보면 거의 4천에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등록금만 따진다면 한국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됩니다. 미국 교육부의 정보에 따르면 평균 부채액이 4만 달러에 이르고 이 빚은 평생토록 학생들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모두 제출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게 지원서 작성을 마치고 볕이 좋은 어느 오후에 지난 계절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던 캔디팜 분들을 정리합니다. 거의 3년 동안 사용한 터라 이번에는 화분 속 흙들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아이의 대학에 따라 내년에는 어쩌면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내년은 여름이나 되어야 이 화분들을 다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 길가의 나무들이 다채로운 색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에는 온 동네의 다람쥐들이 겨울 준비에 한창입니다. 입안 가득 열매를 물고 달리다가 어느 곳에 잠시 멈춰서서 남몰래 열매에 숨겨두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로 공원이 가득한 이곳은 미국 시골 프린스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